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해 내려오면서 점점 더 극적인 요소와 디테일이 추가되곤 하죠.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10여 년 전 어느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나누는 수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떠들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도 끊긴 시간이었고 마을은 어두움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논과 밭을 따라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나와 혼자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는 가로등도 없어 달빛이 유일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작은 벌레들의 음소리만이 들려오는 적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던 중 문득 싸늘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툭 하고 무엇인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다보니 허름한 인형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형은 심하게 낡아 있었고 한쪽 팔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밤중에 이런 곳에 인형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함에 가득 차 그냥 지나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 뒤에서 인형을 주웠던 것 같은 낯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그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거세게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결국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즈음 드디어 우리 집에 당도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존재가 있다는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든 깊은 밤중이었고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에 들어갈 것 같던 그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인형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떨어졌던 한쪽 팔이 어느새 제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인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사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장독대가 부서져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독대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받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이 장독대를 부순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지만 그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어느새 그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고향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여름밤에 공포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은 창문 밖으로 인형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게 존재하지만 그날의 일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인형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제가 잊고 지내길 바라는 듯 잔잔히 사라진 공포의 조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며 그중 어떤 이야기는 익명의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곤 합니다. 이제 여기 한국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썰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영희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고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앉아 동네 아주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얼마 후 친구들과 마을 공터에서 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마을은 작고 아담해서 어디든 걸어 다니기 좋았다. 집에서 조금만 걸으면 산 밑자락에 위치한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 아이들이 자주 모여 재미를 찾던 장소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아이들은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은 바로 공터 근처에 버려진 오래된 집이었다. 집 안에는 낡고 찢어진 가구들이 죄다 남아있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방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을 타고 흉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 가길 꺼려했지만 영희는 호기심이 강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 몰래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영희는 공터에 모인 친구들에게
단순히 산책을 할 거라고 말하고는 공터에서 더 위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더욱 낡아 보였다. 이끼가 낀 벽과 금이 간 창문이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영희는 살짝 두려워졌지만 꼭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었다. 조심스레 집에 들어가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거실로 보이는 방에는 오래된 장문과 먼지 쌓인 소파가 있었다. 영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옛날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꺽꺽거리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영희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구일까? 설마 친구들이 장난치는 걸까?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이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영희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발을 디뎠다. 마침내 문을 열고 맞닥뜨린 것은 그 방 안에 자리 잡은 낡은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모양새가 이상했고 영희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인형의 눈이 영희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심지어 그 인형이 자리를 옮긴 것처럼 보였다. 깜짝 놀란 영희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귓가에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 순간적으로 공기가 무거워지며 차가운 기운이 방을 감쌌다. 영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소리를 지르며 그 집을 빠져나와 뛰기 시작했다. 공터를 지나 마을로 돌아온 영희는 숨을 고르며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작고 무섭지 않은 모험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 밤 영희의 방 창문 밖에서 어떤 그림자가 비쳤다. 이상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한 영희가 창문을 향해 몸을 돌리자 그녀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창문 너머에는 낮에 보았던 그 인형이 서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속삭이는 듯했다. 돌아. 그날 이후로 영희는 그 사건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꿈속에서 그 인형이 나타나 그녀를 부르고 이상한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간지렸다. 몇 주가 지나고 그 집이 철거되면서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다. 그러나 영희와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집과 그곳의 분위기가 선명히 남아 있었고 그날의 기억은 영희에게 있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인 흔들리는 귀신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담에서 시작되어 누군가의 실제 경험담이라는 소문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인터넷 괴담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자주 드나들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접한 것이다. 당시 그 커뮤니티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특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흔들리는 귀신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한 대학생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그는 자취생으로 촉박한 예산 때문에 오래된 빌라의 최상층에 살고 있었다. 뭐든 혼자 해결해야 했기에 그는 어느새 자취 생활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은 달랐다. 늦은 밤 과제로 바쁜 와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바로 흔들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뚜렷했다. 마치 무언가가 빈 방 안을 돌아다니며 흔들리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날 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매일 밤 그 소리는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방뿐만 아니라 빌라의 다른 빈 방에서도 그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과연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바람에 의해 문이나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이웃의 소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점도 존재했다. 왜 항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소리로 나타나는 것일까? 며칠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그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친구 2명을 초대했다. 셋은 함께 그 소리를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소리가 가장 뚜렷하게 들리는 시간에 맞춰 빌라의 계단을 올라갔다. 오랫동안 방치된 다락방 문 앞에서 멈췄을 때 소리는 가슴속까지 울릴 정도로 강해졌다. 다락방은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문을 열기로 했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암흑에 휩싸인 방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였다.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의 실루엣이 천장에 매달린 채 흔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바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은 그 빌라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악몽이 만들어낸 산물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흔들리는 귀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혹은 인터넷의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나곤 한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한히 변형되고 각색되면서 여전히 두려운 경험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야기가 끝나도 어쩌면 당신이 있는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그 소리가 단순한 환청인지 아니면 이 이야기 속 귀신의 장난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느껴질 것이다.